XSFM입니다. PODERA 쉬다 가세요. 제주에 있어 더욱 괜찮은 이곳. 쉼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미로객잔. 실명을 공개해주신 땡나나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는데 네. 이분만큼은 특별합니다. 원래는 다 공개해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다시 한번 코션. 네. 사연에는 범죄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네. 사연을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 조심하십시오. 청소년들에게는 부모님의 주의가 특별히 요구됩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하시면 안 됩니다. 듣고 따라한다. 안 된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알실부터 요파씨까지 애청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등대직이셨습니다. 네. 등대에 있는 관사에서는 네. 이렇게 멋있는 데가 없을 거라. 등대에 붙은 관사. 그러게요. 예. 등대 위에 있으면 거지 같겠지만 살기가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보통은 이제 좀 한적한 곳에 별장처럼. 옆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낭만적이네요. 등대직이셨고 등대에 있는 관사에서 가족이 함께. 네. 네. 가족이 함께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쭉 여러 섬들의 등대에서 자랐습니다. 와, 등대직이라는 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다음에 계속 바뀌나 보죠? 아무래도 이제 근무지가? 예, 국가 지정해주는 직책들은 웬만하면 보직 순환을 좀 드라마틱하게 많이 하는 편이죠. 예, 그러면 이제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떨어진다는 점이 있긴 있지만, 그러게요. 등대직이는 가장 그 지역과 그 해상의 상태 이런 거를 오랫동안 아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다른 네. 데 또 가셔야 되는군요. 예, 뭐 하다 보면 뭐 일을 뭐 덜 하게 된다거나, 지역 주민들과 유착한다거나, 뭐 그런 걸 걱정하는 모양이죠? 뭘 하는지, 예. 그래서 불을 자주 켜주나요? 모르겠다만, 예. 때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성인이 걸어서 1시간 반 정도면 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섬에서 살고 있었는데, 네. 또래 친구도 거의 없던 그곳에서 1시간 반을 걸어서 돌 수 있을 정도면은요, 네. 또래 친구가 아니라 인간이 거의 없을 정도는 되지 않나. 그렇죠. 거의 없던 그곳에서 저의 놀이터는 섬의 분교였습니다. 학교 있었군요. 네네. 그날도 분교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길의 외곽에 소나무터가 있었는데 바람이 많은 바닷가라 그런지 소나무들은 다른 어른의 키 정도나 될까 할 정도로 높이가 낮았고 그 안에 외가리 한 마리가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시작부터 뭐 등대직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사연도 뭔가 좀 동화스럽고. 네. 사상 가장 익조틱 아니다. 이게 외국풍은 아니고 네. 섬풍. 네. 삼시세끼리우에 네. 이런 사연이에요. 보통은 뭐 애인이 괴롭게 군다, 뭐 직장에 누가 햇님이다. 주인공과 얽힌 햇님이 한 명씩 있어요. 손님이 햇님이다. 서비스 해준 사람이 햇님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햇님이 없어요. 외가리. 새가 있어요. 사상 최초의 자연과 얽힌 좋게 됨이 묻어나는. 지금까지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좋게 된 건지 예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범죄의 사실이 있다고요? 굳이 뭐 TV 프로그램으로 상상을 하시자면 뭐 걸어서 등대 속으로 뭐 이렇다 네.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요. 외가리 한 마리가 갇혀서 나오고 있지 못한다. 새도 그냥 새도 아니야. 천연기념물입니다. 진행이 이상해요? 진행도 독특해요? 네. 예로부터 전래동화에서는 새라고 쓰고 로또라고 읽지 않습니까? 네. 아무한테나 전래동화 보여주면 안 돼요. 이렇게 파악하잖아. 어떤 부분에서 새라고 쓰고 로또라고 읽는 건지. 다친 새의 다리를 보호해주면 없잖아요. 12억을 갖다 줄 것이다. 안 돼요. 그 제비가 박씨 물어다 준 거 하나로 성급한 일반화를 새라고 쓰고 로또라. 사례들을 보여주세요. 티끌 같은 도움에 금은보화는 물론 모쏠람에겐 아내로. 맞네요. 뭐 배짜 그런 게 있었네. 학이었나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우렁이는 아는데 모쏠람에겐 아내로. 우렁생이는 아는데.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선녀 배짜 갖고 옷 다 대고 다시 선녀로 날아가고 그런 거 있어요. 새였다가 네, 새였어요. 와이프가 되고 두루미였나 봐. 그래? 위기 상황엔 구조대로
심지어는 커플 데이트를 위해 매년 몸 바치는 그 호구스러움이란 때로 그쵸. 새 로또구나. 맞네. 네, 많구나. 설득 당하네. 네. 새를 키워야겠어. 그 어떠한 채무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을 오브 을이지요. 하긴 정말... 못 쏠라면이 아내가 돼주다니. 그쵸. 그만한 을이 없네요. 그쵸. 커플 데이트를 위해 매년 몸 바치는 것도 때로 진짜로. 네. 밟고 올라가라고. 7월 7서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저는 그 소나무 털을 기어 들어가 외가리를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네. 금은보와 아니면은 신랑이 되어줄까봐. 네. 위기 상황에 자신을 구조해줄까봐. 네. 지금 생각해보면 놀랄 정도로 새는 얌전했고 그곳을 벗어난 저는 딱히 피를 흘리거나 다친 곳이 없는 새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줘야 한다는 믿음 하에 네. 이것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잉 진료 행위라고 합니다. 어디 부러진 게 아닌데 그쵸. MRI부터 찍고 의료 수가를 위해서. 그렇죠. 야, 어쨌든 역시. 지금 이 얘기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린 마음에는 그럴 수 있었겠죠. 정말 티가 나는 선행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네. 하지만 이분의 의도에는 뭔가 리워드가 크다. 다분히. 라는 기대를 깔고 네. 하신 것이기 때문에 네. 불순하다. 순수하다고까지 못 말하겠다. 크게 피를 흐르는 곳이 없는 애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아준다는 믿음을 예. 갖고. 그다음에 가능한 한 많은 진료를 해야 되겠다. 붕대를 감아줘야 한다는 믿음 하에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상당히 큰 새를 부여안고 한 50m쯤 걸었을까. 얌전하던 외가리는 갑자기 부리로 제 눈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쉬고 있었던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쉬고 있는데 자기를 끌고 가니까. 자신을 이동시킨다. 그렇죠. 누가 좋겠습니까? 상황도 설명 안 해주고. 네. 설명한다고 이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눈알이 뽑히거나 하는 불상사는 없었지만 깜짝 놀란 제가 새를 놓치자 외가리는 훨훨 날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연 남겨주시는 분들이 하는 일반적인 반응. 상대 탓. 이런 새 새끼. 새 탓이다. 네. 뭐 이런 사연이 다 있습니까? 가만히 쉬고 있는 외가리. 천연 기념물을. 그렇죠. 동화에서는 다시 동화. 야, 이거 보고 제가 한 수십 회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에게 동화를 읽혀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동화가 이상한 가치를 가르쳐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걸 보고 저는 꼰대 같은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어떤 문화로 인해 가르쳐주는 후천적인 DNA 같은 거는 네. 좀 현대의 기준에 맞지 않아도 좀 가르쳐도 된다. 어느 정도는. 나중에 알아서 다 해석한다. 네. 그 산타가 없다는 소리부터 해야 되냐. 그랬는데 이분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동화 함부로 보여줬다가는 네, 외가리를 괴롭힐 것이다. 네. 동화에서는 은혜에 감사하며 머리 위를 빙빙 돌기라도 하던데 이 배은망덕한 새 새끼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저무는 태양을 향해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네. 그때 그 허탈함이란 저는 엉엉 울며 집으로 향했고 왜 실망했느냐? 기대가 컸거든. 새 새끼는 그렇게 퓨어했던 섬소녀의 여린 멘탈에 강한 사포질을 하고 떠났습니다. 새 새끼가 잘못했다. 그렇죠. 강한 사포질. 네. 사포가 그 숫자가 적을수록 센 거 아시죠? 그렇죠. 사포 80. 80방짜리 정도. 팍팍 밀었다. 맨살에다가. 네. 그 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러 저희는 집을 지어서 나왔고 저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아버지는 운치 있는 정원을 원하셨기에 마당에 폭이 긴 연못을 만드셨고 네. 그곳에 연꽃과 금붕어를 키웠습니다. 네. 야, 기본적으로 아버님이 낭만이 있으십니다. 은퇴 설계 멋져요. 그러니까요. 치수 사업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 정권을 통해 배웠습니다. 무리한 치수 사업은 화를 불러요. 보시죠. 네. 연꽃 때문에 바닥이 진흙이라 그런지 몇 년간 금붕어들은 절제 없는 가족 계획하에 무식하게 술을 부렸고 네. 주로 동식물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200마리가 넘을 듯 연못의 어구 밀도가 네. 서울만큼 높아지자 더 이상 개체수를 늘리지 않는 현명함을 보이며 저들끼리 평화롭게 살더군요. 네네. 이 무서운데요? 그렇죠. 잡아먹었대. 그렇죠. 사실은 먹었다는 얘기죠.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평화가 아니다.
산화 제한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얘네들은. 자, 금붕어와 놀던 민물붕어가 관상용으로 전직을 해서 컬러가 붉게 변하고 일대 금붕어들이 말렙 찍고 잉어로 2차 전직을 하려는지 뚱뚱해진다고요? 네. 해석하기 어렵네. 네. 대물이 되던 태평성대에 갑작스러운 재앙이 찾아온 것은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아, 흥미진진해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픽사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아요. 더 피쉬 뭐 이런 영화를. 자, 저희 집 위치가 친자연적인 곳에 위치해 있어서 연못에 의해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나 기껏해야 개구리, 그로 인해 뱀, 그로 인해 족제비, 그로 인해 건강원은 안 나타나나요? 하여간 개구리, 뱀, 족제비 정도가 나타났다. 네. 였기에 네. 딱히 문제될 게 없던 그곳에 아, 외가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돌아왔어요. 대학 이후니까 근 한 25년 만에 외가리가 돌아왔네요. 20년 만에 외가리가 돌아왔습니다. 에, 더워 죽겠는데 나를 괴롭힌 그 소녀. 네. 정말 사상 가장 유니크한 사연이에요. 네. 돌아온 건 외가리예요. 네. 외가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음. 이놈의 새새끼. 이후로 쭉 이놈의 새새끼입니다. 네. 이놈의 새새끼는 연못을 무전 취식이 용이한 양식장으로 삼았고 뒤늦게 발견한 오빠에 의해 쫓겨 날아갔지만 이미 꽤 많은 수의 어민들이 어민이죠. 네. 네. 그 물고기가 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어민들. 네. 어민들이 횡액을 당한 후였습니다. 저는 소설에서나 보던 이 단어. 네. 횡재의 반대말이죠. 네. 횡액을 당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엔 심지어 친구까지 동반한 채 다시 나타났고 크루를 1, 2여 내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가 지나자 연못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파티를 했네요. 그러네요. 네, 완전히 며칠 만에. MT 왔네요, MT. 예. 네. 연못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너무 커서 삼키지도 못했는지 그도 아니면 배가 처불렀는지 2차 전직을 준비하던 대물들이 사체가 되어 뒹굴던 마당엔 비린내만 가득했습니다. 네. 잡아놓고 안 먹었다. 그렇죠. 근데 한꺼번에 삼키지 않나? 거의 한꺼번에 삼키죠. 그렇죠. 예. 근데 동물들이 배가 부른 거죠. 배가 부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돈 케어하거나 아니면 죽이고 갖고 놀아요. 예. 아버지는 한동안 노발대발하셨지만 결국엔 이미 어딘가에서 배설물이 되었을 금붕이의 지느러미를 붙잡고 있느니 이게 죽은 금붕어 지느러미 만지기 네. 있느니 네. 다시 도시 재건에 힘쓰는 것이 건설적임을 받아들이시고는. 심시티 같아요. 근데 심시티는 이제 사람을 다시 늘리려면 세금을 낮추면 되는데 네. 여기서 그냥 금붕어를 다시 사와야 됩니다. 네. 시장에서 14마리의 금붕어를 사와 비어버린 도시에 이주시켰습니다. 네. 이게 사람의 네이처보다 이 동물의 네이처를 파악하는 일이 좀 더 저희들한테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은 다시 흘렀고 역시나 무절제한 가족 계획은 물반 고기반까지는 아니지만 꽤 많은 수를 늘리며 과거의 영광을 복원해가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네. 외가리는 철새라는 것입니다. 이번 좋게 된 사연은 정말이지 2년 만에 이렇게 신선한 사연이 없어요. 외가리가 철새임을 파악해야 돼요. 이거는 뭐 함부로 놀릴 수도 없어요. 뭐 이렇게 저희가 뭐 함부로 조언을 한다거나. 그죠? 이건 정말 네. 이건 외가리가 햇님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외가리는 그냥 비잉 외가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가리 입장에서는 그냥 네. 좋은 곳을 찾았을 뿐이니까. 그죠? 네. 스팟이야. 네. 핫스팟. 네. 네. 외가리는 철새라는 겁니다. 누가 새대가리라고 하던가요?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온 불청객에 의해 다시 한번 유린당한 연못에서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네. 거의 이쯤 되면 양식하시는 거죠. 이제 계속 사서 채우고 먹이를. 그러니까요. 돈을 주고 사서 기르시는 꼴인 거예요. 네. 그리고 정들 때 되면 원래 커지면 네. 이름 붙입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웬 비극입니까? 운치 있는 정원을 원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새새끼는 아버지에게 빅엿을 먹였고 아버지는 연못 주변에 쇠파이프를 세우시고 네. 위쪽은 연결하여
놀이터에 구름다리처럼 만드시고 그렇죠. 그러면 운치가 사라지죠. 그렇죠. 옆면을 주황색 그물로 둘러싸 버렸습니다. 네. 그 흉물스러움이란 그렇죠. 아버지가 위쪽까지 그물로 막아버리려는 걸 그 흉물스러움에 기겁한 제가 어차피 파이프들로 인해 날개 접지 않으면 들어오기 힘들 것이라며 말렸습니다. 그죠? 외갈이 크죠? 그렇죠. 예. 저는 사실 실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네. 웬만하면 사람 허리까지는 오는 걸로. 네, 그렇죠. 예. 네. 그나마 씨가 마르진 않았기에 다행히 앞으로의 걱정을 좀 접을 때쯤 물고기를 새로 사올 일은 없다는 거죠. 네.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조심할게요. 아무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드디어 그 녀석을 처리했다고요. 으이? 어떻게? 아버지 말씀이 바깥이 시끄러워 봤더니 그 녀석이 기어이 날개를 접었는지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네. 하지만 제 아무리 그래봤자 날개를 접어서 날아오르는 기술은 없었는지 그 안에 갇힌 것이죠. 그렇죠. 제가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이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네, 지금 대본에 네. 삭제라고 써 있네요. 저도 삭선이가 있어요. 저도 이메일을 보진 못했기 때문에 대본을 받은 저로서는 무척 궁금하지만 네. 범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네. 지금은 흉물스러운 그물 대신 포도덩굴이 올라가 있고 마당에서는 놀아주기에 버거운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그렇죠. 용병을 데리고 왔어요. 놀아주기 버거운 그레이트 피레니즈가 지키고 있어서 새 새끼들은 얼씬도 못한답니다. 과욕을 부리던 외가리의 말로는 과히 동화책의 소재가 되면 모자람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잔혹 동화죠 이제. 아닙니다. 경찰청 사람들 나오셔야 됩니다. 땡나나씨. 네. 동화 작가 여러분, 조류란 그렇게 무조건적, 캠페인으로 끝나요, 이것도. 동화 작가 여러분, 조류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선량하고 후구스러운 존재가 아니랍니다. 이것은 안승준 군의 제수씨 아내분이, 네네. 사장님이 지금, 그림책을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조류 독감만 해도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보십시오. 아무데나 막 갖다 붙이고 계세요. 뭐 그렇다고 낙타까지 미워하진 마시고요. 쓰다 보니 글이 길어져 버렸네요. 네. 사연도 많을 텐데 긴 글 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UMC님. 네. 정말 대단한 사연이었어요. 일단 저한테 미워하지 마시고 범죄 사실을 부끄러워하셔야 되겠다. 네. 문화재 보호법을 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35조 1항과 92조 3항입니다. 네. 간단하게 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 기념물을 박제 혹은 표본으로 제작한 자 위반 행위를 알고 네.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네. 심지어 운반도 하면 안 된다. 네. 어릴 때 하신 거예요. 5살 때도 이미 범죄를 저지른 거네요. 이 행위를 알선한 자 누가 부추겼습니까? 그도 교사입니다. 그렇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일하게 다행인 점은 사연의 내용을 보아하니 공소시효가 지난 것 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근데 안 된다는 걸 이제 많이 강조했으니까. 네. 대충 뭐 어느 정도였나요? 그 잔혹함의 정도가.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기 힘든 것 같다는 거야. 그래? 우리가 수사받으면 어떡해. 생사가 바뀐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생사가 바뀐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말이죠. 네. 처리했다라고 말하면요. 간단하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하여간 무서운 자연을 벗삼은 범죄의 이야기를.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으로. 시작은 아주 아름답게. 등대지기와 관사. 그리고 네. 섬. 1시간 반 돌면 다 돌 수 있었던 작은 섬. 작은 소나무. 네. 천연기념물. 네. 그리고 뭐 연못. 네. 아버지의 어떤 은퇴 후 작은 연못. 그러다가 갑자기 샌안드레아스가 됐어요. 자연과 인간의 사투. 네. 이쯤에서 그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요? 양희 씨가 부른 작은 연못인가요? 네네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나무는 맞아요. 보이고 예. 그거 갑자기 이제 전조되면서 되게 슬픈 맞아요. 마이너가 되잖아요.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사가 바뀌는 거야. 네. 아버지가 처리했다.
어느 날 외가리가 나타나면서 이러면서. 붕어들의 사체가. 남양 특집으로. 아, 정말 요파 씨 최고의 네. 어떤 판타지 소설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니메이션 같기도 하고. 네. 여기서 뭐 오라만 쏘면 해리포터에 버금 간다. 예. 이런 무서운 사연을 이번 주에 첫 번째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네. 예.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